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이자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는 정지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사랑을 하시면서 질투라는 감정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질투를 하시면서 네 번의 괴로움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을 쓴 롤랑 바르트는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할 때 네 번 괴로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질투할 때 그 감정을 굉장히 예민하게 포착한 건데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이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네 번 괴로워한다. 이 질투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질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질투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할까봐 괴로워하며 통속적인 것에 노예가 된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한다. 나는 자신이 배타적인, 공격적인, 미치광이 같은 상투적인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를 할 때 네 번 괴로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질투를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질투라는 감정 자체가.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질투한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지금 이성 친구들과 함께 뭐 밥을 먹으러 갔다 술을 마시러 갔다라고 했을 때 난 저 사람을 못 믿는 건가? 사랑이라는 거 어쨌든 저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건데 저 사람을 믿지 못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다.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자기를 비난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질투가 그 사람을 또 아프게 할까봐 괴로워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지금 뭐 동창회에 갔어요. 근데 뭐 매년 가던 동창회였고 거기는 이성 친구뿐만 아니라 동성 친구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모이는 곳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 파티를 좋아하고 가는 건데 자기 애인이 그걸 질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이 또 아파질 수가 있는 거죠. 갈등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나도 나의 애인을 사랑하는데 나의 애인이 이걸 질투한다면 가지 말아야 되나? 자기도 이제 아파지는 거죠. 여기 안 가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할까봐 나의 질투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할까봐 괴로워한다. 이게 세 번째 괴로움입니다. 아마 이 한 세 번째 괴로움까지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나를 질투하게 만든다니 나를 질투하게 만든 네가 나쁜 사람이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갈등을 한다는 거죠. 내가 질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너가 나쁜 사람인 거는 아니고 질투하기 때문에 뭔가 괴롭고 그리고 질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를 비난하기 때문에 또 괴롭고 또 내 질투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할까봐 또 괴롭고 근데 특히 네 번째 괴로움이 굉장히 재밌고 독특한 롤랑 바르트가 제시한 괴로움인데 통속적인 것에 노예가 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상투적인 사람이 된 거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게 되면 롤랑 바르트에 의하면 우리는 뭐 굉장히 관대해질 수도 있고 사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유하고 세상의 어떤 편견에 맞서 싸워서 우리 둘만의 이제 사실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이렇게까지 일반적인 것이었다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나도 사랑하는 것에 불과했다니 내가 너무나 남들과 똑같아진 것만 같은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롤랑 바르트만의 사랑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롤랑 바르트는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유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나의 사랑은 뭔가 특별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들과는 다르게 나의 사랑은 뭔가 특별하다. 우리의 사랑은 다르다. 혹은 이번만큼은 다르다. 이전까지 내가 했던 사랑은 너무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통속적이고 뻔한 그런 사랑이었다면 우리가 진짜 사랑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랑은 뭔가 다르다. 나의 편견을 넘어설 수 있고 나의 선입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랑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남들이 모두 좋아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들이 모두 좋아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혹은 남들은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지만 나의 사랑은 그런 남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편견이나 선입관을 넘어서서 나만의 뭔가 고유한 감정을 느끼면서 이 사람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고 느낀다는 거죠.
이 사람의 굉장히 독특한 취미라든지 독특한 어떤 제스처나 목소리나 나에게 꽂혀 들어오는 고유한 특성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 이전까지와는 혹은 다른 관계와는 다른 일반적인 편견과는 다른 우리들만의 굉장히 특별하고 고유한 사랑을 한다고 믿는데, 이 질투라는 거는 우리의 이 고유함과 특별함을 너무나 일반적인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 보편적인 사랑, 보편적인 이별, 이 노래를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우리의 아주 특별하고 고유했던 사랑이 그냥 보편적인 사랑의 노래, 보편적인 이별의 노래가 되어 버렸다,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사랑을 하는 동안 우리는 굉장히 우리 둘만의 특별한 사랑을 만들어 간다고 느끼지만, 이제 이별을 할 때는 우리의 그 특별했던 사랑을 너무나 일반적인 사랑, 모두가 다 하는 그런 이별로 만들어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가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애도 과정이기도 한데, 내가 했던 사랑이 너무나 특별하고 고유했던 게 아니라 그냥 남들 다 하는 거였구나, 동물들이 다 번식하듯이 뭐 그냥 호르몬의 노예였구나, 잠깐 다 똑같이 사랑하고 다 똑같이 이별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완전히 인정하고 믿을 수 있을 때 사랑을 떠나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정말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었구나, 그냥 다 그런 거였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떠나보낼 수 있다, 그 사랑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로랑 바르트의 관점도 되게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매우 고유하고 특별하고 충만하고 인생에서 둘도 없었던, 너무나 그랬던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나 뻔한 상식들이 개입해 들어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상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사람의 연봉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 사람의 직업이 보이기 시작할 때 나는 괴로워질 수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괴로워할 수도 있고, 결국 나의 사랑은 이 정도였던가? 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선입관 따위를 이길 수 없었던 건가? 나는 통속적인 것의 노예였나? 라고 괴로워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질투를 할 때도 나의 사랑 고작 이 정도였나? 남들이 다 질투하듯이 고작 나의 애인이 다른 이성과 뭐 밥 먹고 술 마신다는 거, 이런 것을 질투한다는 건 너무나 뻔한 일이지 않나? 내 믿음은 고작 이 정도였나? 라는, 바로 이 통속적인 것에 노예가 되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이런 측면을 다루고 있는 너무나 흥미로운 지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질투하는 사람이 내가 질투를 할 때 4번이나 괴로워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실 텐데, 롤랑 바르트는 이 사랑의 단상에서 그렇게 우리 사랑에 굉장히 예민한 순간들을 포착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 책이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단상에서는 질투라는 파트에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여러분들 그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베르테르가 로테라는 사람을 짝사랑을 하다가 나중에 막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로테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그 대기업의 롯데인 건 아시죠? 그 롯데 회장님이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굉장히 재밌게 읽어서 여기 나오는 로테라는 인물을 롯데라는, 그 기업의 이름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베르테르가 로테를 사랑하는데, 근데 이 로테가 자기의 빵을 남동생과 여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장면에 뭔가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테가 마치 과자이고 그 빵이고 로테가 다른 이들에게 공유된다는 사실로부터 뭔가 모를 괴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자기도 모를 소유욕을 지니게 되고 아주 배타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프로이트도 말하고 있다는 건데요. 나는 그 사람을 너무나 소유하고 싶지만, 나만의 단독 소유로 가지고 싶지만, 사실 인간 세계에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된다는 사실, 그 사람의 가족과도 공유해야 되고 그 사람의 친구랑도 공유해야 된다는 이 사실에서 뭔가 그 슬픔과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을 너무나 나의 단독 소유로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된다는 분배의 법칙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거기에서도 굉장히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질투인 거죠. 예, 질투에서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역시 이 질투에서 느끼는 괴로움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고귀하게 사랑한다면 혹은 이타적으로 사랑한다면, 사실 뭐 그 사람의 어떤 행복을 바란다면 그 사람의 삶도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그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되는 게 사실 마땅한 거죠. 그러면서도 진심으로 사랑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된다는 그 당연한 사실 때문에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이 사랑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다는 거죠.
야, 그렇게 너를 내가 다른 사람과 다 공유해야 되면 그냥 너랑 헤어지겠어. 넌 저리 가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예, 우리는 이 질투의 법칙이라는 이 상투적인 법칙에 또 구속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측면도 롤랑 바르트가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많이 투영된 건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롤랑 바르트 사랑에 대한 관점인데, 어린아이는 엄마를 굉장히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랑만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하지 마, 나랑 이야기해.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엄마가 막 다른 아이를 안고 온다, 뭐 둘째를 안고 있다 이러면 막 질투심에 엄청 불이 나죠. 그런 것처럼 마치 사랑하는 사람도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자기의 연인을 사랑하게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이 어른과 어른의 관계, 이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 이 실질적인 삶에서는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영원히 맺는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단계에서 넘어나서 성숙해 가는 단계가 필요한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로 거의 퇴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연인이 아니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만나고 즐겁게 지내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마치 저 사람은 나의 엄마처럼, 어린아이의 엄마처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독점해야만 하는, 그렇지 않으면 질투심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이제 사실 그런 상태에서 느껴지는 어떤 딜레마와 갈등에 대해서 상당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챕터를 읽으면서도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참 미묘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질투가 꼭 절대적이진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질투는 항상 정당한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롤랑 바르트에 의하면 우리의 질투는 너무나 상투적인 것이고 뻔한 것일 수 있어서, 정말 저 사람과 나의 고유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 나간다고 한다면 그 질투하는 순간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 두 사람 간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필요하고 또 고쳐나갈 필요도 있다, 약간 그런 식의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또 다르고 세상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랑이 옳다 그르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또 동시에 그 사랑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감정들이 또 항상 옳지만은 않을 수 있고, 또 그 속에서도 많은 딜레마를 겪게 되고, 그 결과 각자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해본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에 대해서는 제가 사랑이 묻고 인문학이 답하다라는 책에서도 여러 챕터에 대해 다루기도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두 권의 책을 한번 같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지우와 카푸치노 수도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